우리는 평생 한 가지 진실을 들어왔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이 필수라고 말이죠. 저 역시 오랫동안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떻게 하면 더 든든한 연금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왔습니다. 월 500만 원의 평생 월급을 만들자는 목표를 함께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믿음에 대해 솔직한 고백을 하려 합니다. 만약 연금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그동안 연금 전문가로서 연금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그보다 더운 마음을 다해 준비해온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며 제가 발견한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음악이 흐르고 잠시 후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역사상 가장 긴 수명을 누리고 가장 풍요로운 물질적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바로 퇴직이라는 이름의 절벽 때문입니다.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정년이라는 개념이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60세 전후의 퇴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대부터 30년 가까이 쉼없이 달려온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나면 우리 앞에는 또 다른 30년, 어쩌면 40년의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이 끊긴 이 기나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사회의 공식적인 답변이 바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우리는 이 3층 보장 제도를 든든한 방패 삼아 퇴직 이후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물론 연금은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노후를 보냈을까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때에도 노후는 있었고 사람들은 나이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노후 준비라는 개념은 지금과 전혀 달랐을 겁니다. 그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월세를 받지도 않았고 연금 상품에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가을에 거두며 자연의 순리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생 흙이 묻어 있었고 그의 삶은 계절의 흐름과 함께했습니다. 그에게 은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붙이면 무거운 쟁기질 대신 씨앗을 고르거나 손주들에게 농사 경험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일이 곧 삶이었고 삶이 곧 일이었습니다. 대장간을 운영하던 장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를 다룰 힘이 남아있는 마지막 날까지 망치를 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삶은 자영업자의 삶이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지도 누구에 의해 해고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자신의 속도에 맞춰 평생에 걸쳐 해냈습니다. 그렇기에 퇴직 후의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연금이라는 인위적인 제도는 더더욱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편안하고 윤택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과 삶이 분리된 시대를 살고 있으며 정해진 나이가 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해야만 합니다. 일이 사라지고 소득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노후라는 낯선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금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래도 연금이 지금처럼 절실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노후 준비의 첫 단추는 통장에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젊을 때도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늙어서까지 평생 일하라고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닙니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기 싫은 진짜 이유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일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여기 90을 훌쩍 넘긴 얼로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연기는 그만두고 싶은 족쇄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하고 싶은 삶을 증명하는 열정 그 자체입니다. 이순재 선생님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은 자신의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대부분 남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격한 비유일 수 있지만 현대의 직장인은 거대한 조직의 부속품으로 살아갑니다. 삼성전자에 다닌다면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고 SK에 다닌다면 SK라는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대감댁에서 일하는 이들처럼 우리는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각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그림에, 누군가는 요리에, 누군가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 특별한 재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그 다채로운 재능은 무시되고 대부분 기획, 생산, 영업, 인사, 재무라는 5가지 표준화된 업무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남이 시키는 일에는 3가지 서글픈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재능과 무관하기에 재미가 없습니다. 둘째, 내가 아니어도 누구든 대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글이 대규모 감원을 하고도 회사가 문제없이 운영되는 것처럼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셋째, 회사를 나오는 순간 쓸모가 없어집니다. 회사에서 임원이었다 한들 퇴직하는 순간 그 명함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아저씨가 될 뿐입니다. 의미도 재미도 나만의 가치도 찾기 힘든 일을 우리는 생계를 위해 꾹 참고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퇴직해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 하기 싫은 일조차 평생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나이가 들면 장작을 패는 대신 마당을 쓰는 일을 할지언정 늙었다는 이유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조직인은 나이가 60이 되면 나의 능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일터를 떠나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 이막의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 할 나의 일을 준비해둔 사람은 당당하게 웃으며 제2의 인생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은 바로 나만의 업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사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생명의 신비를 느끼는 일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악기를 배워 지역 문화센터에서 연주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나누어주는 재능 기부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되면 더 좋겠지만 돈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에 기여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후 준비가 아닐까요? 나이 들어 할 일 없이 매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평생 받을 연금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평생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버티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 평생의 업은 우리의 노후를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멋지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드는 가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